안녕하세요. 무상고르시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2월 2일 목요일.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 책은 좀 내일 하고, 오늘은 지수는 한번 봅시다. 개별 종목들하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사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약 5,500억 정도 샀고, 코스닥도 꽤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들이 있는데, 국내 기관들은 어차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혀 옆에 입병이 나서 얘기가 힘들어지네요, 자꾸. 하여튼 기관하고 외국인은, 아니, 개인은 매도를 했네요. 오늘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정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걸 이제 사선 정고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돌파했어요.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지지받은 겁니다. 이렇게 살짝 깼다가 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수평 추세선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항을 맞는 모습이에요. 오늘 양봉으로 좀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 전고점과 이 전저점 사이에서 변동성을 이렇게 축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걸 받아주면서 그게 이제 뭐 외국인 쪽으로 다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뚫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저거를 써놨는데, 파월의 스탠스가 변화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스인플레이션 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경기 침체 초기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폭도 줄여서 이제 0.25 스텝으로 이제 올릴 예정이고, 이제 거의 금리 상한선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시장 외적인 거시적인 변수하고 차트를 봤을 때 얼마든지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눌릴 때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돌파할 때 매수할 건지. 어느 것이 더 좋다? 이거는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좋다? 그거는 없고요. 이제 눌릴 때 거래량 없이 단봉으로 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이 이제 저항점이고 이 구간은 이제 지지선이잖아요. 이 안에는 사실 다 매수 타점입니다. 눌림 매수 타점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눌림 매수 타점으로 해서 눌렸을 때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중장기로 보는 거하고 좀 단기적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손절을 좀 짧게 잡을 것이냐 길게 잡을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여기를 깨지 않을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많은 비중이 들어가겠죠. 눌릴 때마다. 그래서 재수없게 여기를 떨구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그 손절폭을 크게 잡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손절폭이 상당히 큽니다. 예. 약 12% 정도 손절폭이 되니까 개별 종목은 한 2, 3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매매 계획을 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시간을 최대한 그 보유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바로바로 수익 나는 게 원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누릴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완전 여기 전고점이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그 봉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눌렸다 그러면은 이제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될까요? 예, 아이고, 이제 손절 라인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 그 몇 프로인가요? 예, 약 3% 정도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손절폭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트레이딩에서 손절폭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들어가는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이장을 이제 분석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그냥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단기 저점이죠.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요런 부분도 단기 저점이고,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물론 뭐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여기도 단기 저점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여기도 단기 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 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보시면 이 차트에서만 보면은 이게 중기 저점이죠. 양옆으로 단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중기 저점이고, 이것도 양옆으로 단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중기 저점이 됩니다. 근데 이 중기 저점 양옆으로 더 높은 중기 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장기 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 저점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 저점을 찍고 중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마저 돌파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적지 않은 갭까지 떠서 약 1.82%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제 조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일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저항이 있다. 그래서 뭐 파죽지세로 이렇게 치고 나간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만큼 약 15%, 16%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저항점도 다가왔고 상승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살짝 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조정을 할 때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깬다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로 바로 올라서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런 지점이 매수 이제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으면 되고 좀 여유롭게 손절한다 그러면 여기로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는 양시장 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저항이 심한 편이다. 예, 그렇죠. 코스닥은 좀 가볍게 움직이는데 이거 말을 빨리빨리 하고 재미있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혀도 너무 아프고 원래 말도 막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어렸을 때는 상당히 개구쟁이였었는데 조금 재미가 없기도 하죠. SK 이노베이션 볼까요?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자 얘도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중기 저점을 높이고 있고 여기 단기 저점이니까 돌파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쵸. 다 매수 타점이 나왔었어요. 전부 다. LG화학도 잠깐 LG화학도 보면은 매수 타점이죠. 삼성 SDI도 매수 타점이고 엔솔도 매수 타점이고 그냥 보이죠 이제. 보이죠. 얘도 뭐 PNT도 전국 장비 대장주잖아요. 전국 장비 대장주니까 보면은 자 지우개 있고 자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그쵸? 저항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 상당히 지금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십시다. 여기서 이렇게 약 39% 떨어지고 45% 상승하고 33% 떨어지고 41% 상승하고 22%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맞춰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지금 17% 상승했으니까 뭐 상승해서 45% 상승했다 41%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한 33%까지 상승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렇게 가진 않겠죠. 약 한 25% 이렇게 상승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22%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10% 정도만 하락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했다 그러면서 여기 라인을 나중에 돌파하면은 이제 추세 상승으로 완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뭐 그 레리 윌리엄스를 들은 분이면 여기가 중기 저점이고 여기 중기 저점인데 여기 장기 저점이죠. 이 화면 안에서만 물론 이제 더 하면은 안 그렇지만 여기가 장기 저점이 되지만 이 화면 내에서만 보자 그러면 그쵸. 이제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일단 한번 여기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 지금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각 수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짧게 단타를 하던가, 뭐 여기 저항 오겠죠? 저항 올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좀 더 모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뿅 하고 터지면 아주 예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이봉이 나왔을 때 내가 이날 시가에 매수를 했는데 엄청난 공급 그거를 했어요. 엄청난 공급 공시를 했는데 지금 음봉이 3개나 떴어요. 이거 양봉 그릴 때만 해도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그냥 매도했습니다. 이봉 그 시가 깰 때 그냥 매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약 5%인가 4% 정도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 대신에 이거를 팔고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기 저점인 거죠. 그리고 매수 타점이 적어도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여기도 단기 저점인데 저점을 완전히 추세를 전환하는 봉의 종가 부분에 샀습니다. 뭐 미리 샀어야 되는데 못 보고 있었으니까. 왜냐면 이거 신경 쓰고 있느니라고. 그래서 이날 종가에 이거를 샀습니다. 근데 뭐 얘도 이제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중요한데 내일까지 이제 3연속 양봉으로 뜨면 이제 돌파를 하겠죠.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되니까 충분히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오늘 누워서 한번 볼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네요. 그리고 이제 LNF도 뭐 괜찮죠?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그 폐배터리도 괜찮더라고요. 얘가 이제 폐배터리 대장주인데, 그쵸? 여기서 이제 3중 바닥. 자, 이렇게 3중 바닥을 돌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를 왜 얘기하냐면, 다 예뻐서 그래요. 차트가.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 있고, 얘도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고 이거는 거래량 느는 거는 뭐 매도 기상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매매하기에 충분한 거래량이 터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를 보면 뭐 몇천억 터지면 이제 좋은 거고 이 최저 거래량들 있잖아요. 평균적인 최저 거래량들. 이런 것 대비해서 뭐 두세 배, 서너 배 이상 터지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SKC는 동박인데 그 동박이 좀 약해요. 왜냐면 가격 하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네요. 근데 거래량이 어떤가요? 뭐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차라리 요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변화를 좀 주려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파해야겠죠.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오히려 여기를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당장은. 근데 추후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여기가 이제 매집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돌파했는지? 그쵸? 이 거래량이 여기니까 아직 이게 매집이라는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얘도 이제 동박도 하고 뭐 경영권 어떤 지분 경쟁 이슈도 있고 해서 사실 요 운봉이 나왔을 때 이거 공매도 할까? 매도 칠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봉이 나오자마자 공매도 쳤으면 안 됐겠구나,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봉이 나왔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양봉으로 하고 여기 뚫어야죠. 그쵸? 그게 자연스럽잖아. 이게 여기를 뚫는 게 뭐 하루 쉬었다고 치고 다음날 양음양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음봉이 떨어졌다는 건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근데 여기마저 저가 여기마저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공면도 때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안 때렸어요. 좀 겁나서. 괜히 겁먹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줬잖아요. 반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거를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를 깼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매도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탑법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여기가 공매 매도 자리죠? 모르면 안 돼요. 세비캠도 폐배터리 관련주죠. 예,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쌍바닥 매수 타점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이 부분은 어때요?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예, 최고점 봉은 얘인데, 그쵸? 이 봉의 저점을 깨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변곡점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모스, 코스모화학, 신소재 얘네들도 뭐 시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강력하지는 않고 미래나노텍은 이 뭐하는 기업이지? 얘도 저거였던가? 폐배터리 관련주였나? 미래나노텍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깊이 공부를 하진 않아서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죠. 거래량도 실려서 좋은 거야 이런 것도. 왜냐면 이때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잘 잡으면 급등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 전고까지 전고 기능 뚫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음봉 나왔으니까 내일도 음봉 나오고 3일 음봉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돌파하고 거래량 실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되죠. 네, 단기 저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데 종가에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장중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고까지 약 38% 남아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있어야 돼요. 신흥도 이제 삼성 SDI가 엄청나게 이제 포키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오더를 내렸죠. 예, 오더를 내렸고 지금 이제 원통형이 대세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원통형이 대세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상신하고 신흥이 각형하고 원통형, 캔하고 아시, 캡 아시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실적이 좋아질 것도 뻔하다. 하지만 얘네가 대장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장주는 대장주는 아닌 것 같다. 나노신소재도 뭐, 얘가 뭐죠? 나노신소재가, 뭐였죠? 제품이? 큰일이다. 이게 진짜 나이 먹으면, 나노신소재.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미치겠는데? 이거. CNT 도전제. 진짜. 근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팍팍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좀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장비죠. 얘는 이제 탈철 장비죠. 탈철 장비인데 거래량 터지고
보시면은 이봉 안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주식이 아니죠. 예, 여기서 돈 들어왔잖아요. 돈 들어오고 슈팅한 다음에 시장이 이제 뭐 주포가 여기서 모았다가 슈팅 시킨 다음에 여기서 다 팔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매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봉 안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죠. 그러면은 주포가 나간 거는 아니에요. 주포가 나간 거는 아니다. 그리고 뭐 탈취 장비가 중요하니까 예, 장비도 잘 봐야 돼요. 이 PNT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뭐 나머지 종류 뭐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하나 볼 게 뭐냐면 얘기 드릴 게 뭐냐면 방금 봤는데 잠깐만요. 어디 갔지? 왜 안 보여? 얘도 이제 원통형 그 철 공급하잖아요. 예, 원통형 철 공급해서 한번 봐줘야 되고 알루미늄도 예,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타점 넣으면 손절 각오하고 그냥 사면 되고요. 왜 안 보이지? 안 보입니다. LG에 납품하는 그 두 기업이 왜 안 보일까요? 그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없지? 밑으로, 네, 나라 M&D. 나라 M&D. 이게 LG에 납품하거든요? 참, 이상의 LG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실적도 뭐, 그죠? 막, 우리 삼성 SDI에 납품하는 얘네들 보면 실적이 막 이렇게 개선이 되잖아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그쵸. 근데 LG에 그 납품하는 이런 나라 M&D 말고 또 뭐 하나 또 있는데 안 보이네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신경을 안 썼더니 하여튼 LG 쪽에 납품하는 거는 요즘 그런 걸 많이 찾더라고요. LG도 이제 원통형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인테크 아닌데 나인테크인가? 나인테크 아닐 건데 아마 하여튼 LG 거는 조금 아쉽다. 신성델타테크 아씨 얘도 LG에 이제 납품하는 건데 그래도 얘는 21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고 22년도에도 괜찮게 했네요. 근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러냐? 주가는 주가는 하여튼 좀 그렇네요. 하여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2차전지 항상 여기는 이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고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지면은 적절한 매수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물리더라도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